자,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충북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의 유관희 교수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먼저 판다스를 소개하고요. 그리고 설치를 어떻게 할지, 그 다음에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판다스에서 제공하는 1차원 데이터 저장 구조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트 2에서는 판다스에서 제공하는 2차원 데이터 저장 구조, 그 다음에 저장된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파트에서는 판다스에서 제공해주는 통계 및 다양한 함수들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판다스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1차원 데이터 저장 구조에 대해서 소개를 하죠. 자, 그러면 이번 파트에서는 여러분들이 판다스가 무엇이고 이 판다스를 어떻게 설치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원 데이터 구조인 시리즈스라는 그런 데이터 저장 구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판다스는 실제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하나의 포맷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이 데이터 저장하기 위한 형태들은 결국은 데이터들은 일정한 형식을 갖고 있고, 그 일정한 형식들이 어떻게 저장되어야 될지를 명시적으로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표준적인 관점에서 판다스라는 그런 라이브러리를 만들게 됐고, 그 라이브러리를 이 프로그램에서 제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를 기반으로 구축된 아주 빠르고 강력하고 유연하고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쉽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데이터 분석 및 조작 도구로 이 판다스라는 이름으로 제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판다스는 여러분들이 웹사이트가 제공이 되는데요. pandas.pydata.org에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판다스에 관련된 다양한 기능들을 우리가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다스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기능을 보면요, 입력 기능, 출력 기능, 그 다음에 일반적인 함수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하는데, 1차원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가공, 저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리즈 데이터, 2차원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 그 다음에 3차원은 팻날,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그런 기능들이 제공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판다스를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판다스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판다스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pip install pandas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판다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import pandas, 그 다음에 spd, 이런 식으로 라이브러리, 판다스 라이브러리는 이제 pd로 이름으로 임포트를 시키는 명령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판다스에서 제공해주는 저장 구조는 여러분들이 세 개의 그 저장 구조를 제공하고 있는데, 1차원 저장 구조, 2차원 저장 구조, 3차원 저장 구조, 이렇게 이제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3차원은 많이 쓰지는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1차원 저장 구조로 실제 시리즈라는 함수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차원 데이터 저장 구조로 데이터 프레임스라는 그런 이름으로 여러분들 저장 구조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원 구조는 여러분들 벡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차원 구조는 행렬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자료들을 이제 저장하고 또 입력하고 가공하고 이런 것들을 편리하게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해주는 라이브러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번 파트에서는 1차원 데이터 저장 구조, 시리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라는 그런 결국 1차원 저장 구조는 객체로 정의가 되어 있고, 그 객체는 다음과 같은 함수들이 제공됩니다. 그래서
뭐 constructor, 여러분들이 생성자죠. 그 다음에 속성 정보, 그 다음에 변환 정보, 뭐 기타 많은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실습을 통해서 이런 기능들을 하나하나 익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실습을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실제 이걸 구현을 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금 키워보겠습니다. 이렇게 잘 보이도록.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똑같이 주피터 노트북에서 실제 하나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생성하면 되겠죠. 그래서 파이썬 3를 생성을 하고요. 그 이름을 내가 뭐라고 줬느냐 그러면 여러분 챕터 여기가 몇 장이죠? 6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챕터 6이라고 이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여러분들이 1차원 데이터를 생성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임포트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넘파이를 배웠기 때문에 이제 넘파이를 MP로 임포트 시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판다스를 여러분들이 임포트를 시키셔야 되겠죠. SPD라고 이렇게 임포트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런을 시키게 되면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이 돼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되고 넘파이가 없거나 그다음에 판다스가 없는 경우는 역시 뭘 해야 된다고요? 네, 인스톨을 해야 되겠죠. 네, 인스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스톨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시리즈 데이터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시리즈 데이터. 자, 여러분들이 시리즈 데이터는 MP를 가지고도 이제 많이 해봤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거는 벡터하고는 약간 다르게 테이블식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테이블의 인덱스를 0, 1, 2, 3이라는 그런 형태로 인덱스를 주고 실제로 5개를 만들었죠. 5개를 만들었네요. 그러면 실제 요 5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 실제로 인덱스 0, 1, 2, 3이라는 데이터를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S라는 걸 찍어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 인덱스가 있고요. 거기에 실제 값은 이 스칼라 밸류로 5라고 저장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들이 넘파이를 가지고 실제 어레이를 만든 벡터하고 이 시리즈 데이터하고는 이 데이터 형태들이 달라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실제 판다스의 데이터 시리즈를 가지고 하게 되면 이 데이터들에 대해서 인덱스를 갖고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인덱스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0, 1, 2, 3이라고 줄 수도 있고요. 또 다르게 여러분들이 뭘로 줄 수도 있냐면 인덱스를 내가 여기처럼 0, 1, 2로 주지 않고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D 이런 식으로도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주시면 S1이라고 찍어 보시면 이제 인덱스가 A, B, C, D라는 인덱스로 데이터가 5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들에 대한 타입을 알고 싶다. 그러면 뭐 당연히 실제로 뭘 하면 되겠어요? D 타입을 하시면 실제로 데이터 타입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오케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numpy의 D 타입이 이렇게 뭐 바로 그냥 하셔도 이 데이터 타입이 이렇게 64, 인테저 64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 타입을 내가 AS 타입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내가 플로트 64로 바꿀 수도 이렇게 있습니다. AS 타입이죠. AS 타입. 타입을 플로트처럼 만들어라. 이런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타입을 변경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이것도 처음이니까 실습을 한 2분 정도에 걸쳐서 한번 실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numpy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또 시리즈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우리가 numpy 데이터를 하나 만들었다 그러면 당연히 뭐 어레이를 통해서 만들겠죠. 그래서 어레이를 통해서 A라는 데이터, 그 다음에 B라는 데이터, 그 다음에 C라는 데이터, 그 다음에 D라는 데이터, 이렇게 이제 numpy를 통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할 경우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를 찍어 보시면 여러분들이 numpy에 들어가 있는 이렇게 문자들이 쭉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자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당연히 S2라는 데이터에 대해서 pd.series 데이터로, 그렇죠? 이 데이터를 그대로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1차원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 1차원 데이터를 찍어보면 인덱스 0123 하고 ABCD라는 데이터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그 형태들을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당연히 인덱스도 이제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의 인덱스를 바꿀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앞에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꼭 그걸 유념하시고 여러분들이 실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뭐 큰 문제 없죠. 이렇게 이제 numpy의 어레이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리즈 데이터를 만들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딕셔너리 데이터를 가지고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딕셔너리 데이터는 생성할 때 이렇게 여러분들이 실제로 실제 키하고 밸류를 이렇게 주신다고 그랬죠. 그죠? B라는 곳에는 또 값으로 1이라는 형태로 주시고, 그 다음에 C라는 키에는 밸류로 2.0이라고 이렇게 줄 수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를 찍어 보시면 실제로 딕셔너리에 A는 1.0, B는 A는 0.0, B는 1.0, C는 2.0 이렇게 구현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대로 pd.series라고 하면 실제 데이터가 어떻게 만들어진지를 잘 보세요. 잘 보시면 실제로 이 키 값이 S3를 찍어 보시면 키 값이 인덱스로 딱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인덱스를 들어가요. 자, 이런 상태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아주 유용한 형태의 데이터들을 만들어 갈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면 내가 실제로 뭐 S4라는 새로운 그런 형태에 대해서 실제 인덱스를 여러분들이 주고 싶은 대로 또 주셔도 돼요. 이렇게 인덱스로 주고 싶은 대로 이렇게 B, 뭐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또 D, 그 다음에 또 A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셔도 실제로 이걸 이용해서 S4라는 데이터가 이제 만들어질 건데, 그 만들어진 데이터를 보시면 A에 해당되는 거는 당연히 0.0이잖아요. 원래 그 딕셔너리에 있는 데이터가. 그리고 B라는 데이터는 1.0일 거고요. 그 다음에 C라는 데이터는 2.0이 될 겁니다. 그런데 D는 없잖아요. 그럴 때는 이 널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널 데이터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 그 시리즈 데이터에 들어가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굉장히 이제 여러분들한테 의미 있는 그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실습을 한번 해보시죠. 자, 실습을 다 하셨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딕셔너리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시리즈 데이터를 만드는 그런 방법들을 공부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MP에서 제공해주는 랜덤 데이터를 생성하는 그런 방식들을 취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죠. 그러면 데이터를 우리가 실제 MP하고 MP 데이터를 우리가 MP의 랜덤, 그렇죠? 그 다음에 랜드 N 해서 이렇게 4 이렇게 한번 생성했다고 볼까요? 그래서 데이터라는 것들을 한번 보시면은요, 그러면 이 데이터가 랜덤하게 생성된 그런 결과를 볼 수가 있고,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S5로 우리가 pd.series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그 series 데이터를 우리가 실제 데이터를 통해서 실제 생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S5의 데이터를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게 결국은 이제 플로트 데이터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 시리즈 데이터의 access라는 그런 명령을 통해서 이제 보시면 요 그 명령을 통해서 보면 인덱스는 0, 1, 2, 3으로 되어 있고, 실제 데이터 인덱스에 대한 그 실제 결과는 인덱스가 0으로 인테저 정수로 되어 있죠. 정수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access라는 명령은 결국 시리즈 데이터의 인덱스 유형이 뭘로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엔딤 이걸 하시면 여러분들이 1차원 데이터니까 1차원 데이터라는 걸 알 수 있고, 만약에 s.size 이렇게 하시면 실제 데이터가 몇 개가 있냐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4개가 있죠. 그래서 4라는 걸로 이렇게 명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s.values를 이렇게 하시면 s가 갖고 있는 값들을 이렇게 다 찍어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우리가 s5로 바꿔볼까요? s5로 다 바꿔봅시다. S5로 다 바꾸셔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또 확인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데이터부터 다시 생성을 해가지고 보시면 run, 그렇죠? run 이렇게 하고 access data, range index 0에서부터 4까지 스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dimension, size, 그 다음 value가 이렇게 나오죠? 요 value하고 동일하게 딱 나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s5.head 하면 앞에 거 2개만 찍어라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s5.tail 하면 뒤에서 2개만 찍어라. 여러분들 숫자를 다르게 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명령을 취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실습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 실습 끝나셨죠? 그래서 이렇게 시리즈 데이터에 관련된 그런 라이브러리 함수들이 다양하게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유념하시고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를 1차원으로 만들어 놨으면 그 1차원 데이터들을 우리가 접근을 해서 쓸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접근할 때는 여러분들이 S5 같은 경우에 첫 번째 데이터를 접근할 때는 그냥 S5하고 인덱스를 써주시면 여러분 첫 번째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콜론하고 이게 3이라고 하면 콜론하고 3이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그러면 인덱스가 3 이하까지 앞에는 명시된 게 없죠. 그래서 S5 콜론 3 하면 2까지 0, 1, 2까지 데이터를 이렇게 출력해주는 결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면 콜론 앞에다가 내가 여기 보면 1이라고 명시를 하면 1하고 2만 나옵니다. 이렇게 인덱스 1하고 2 해당되는 그런 실제 데이터만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S 인덱스 1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두 번째 저장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가 나오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S를 찍어 보세요. S를 찍어 보시면 전부 값이 5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S21 하면 두 번째 자료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S5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찍어 보신 다음에 거기에 두 번째 요소를 가져오고 싶은 경우는 S5.1 이렇게 해주시면 이 두 번째에 해당되는 그런 데이터를 이렇게 가져올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 데이터 중에 인덱스를 내가 좀 바꿔보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 인덱스 바꾸고 싶을 때는 앞에서도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인덱스를 우리가 조작을 해가지고 그 인덱스에 해당되는 부분을 우리가 처리를 하면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데이터에 대해서 실제 인덱스를 이렇게 A, B, C, D
뭐 강제적으로 이렇게 바꿔서 처리할 수도 있게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S4라는 그런 데이터들을 보면 BCDA라고 이렇게 인덱스가 부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인덱스를 가지고도 우리가 실제로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다. 그래서 A라는 인덱스에 대한 값이 뭐냐 이걸 가져올 수 있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실제 제공을 해주고 있으니까요. 이런 걸 잘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실제로 시리즈 데이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요 데이터들을 여러분들이 합치거나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S6에 대해서 S4 더하기 S5 뭐 이렇게 데이터를 합치고 S6를 우리가 찍어보면 실제 데이터가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걸로 나오죠. 인덱스가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S3를 한번 찍어보고요. 오케이. 자, ABC 인덱스가 돼 있죠. 그 다음에 S4라는 데이터를 한번 찍어보면 ABCD에서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S6를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보는데 S3 더하기 S4 이렇게 우리가 명령을 줘서 S6 이렇게 해주시면 이 데이터가 이제 관련된 그런 데이터들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3하고 S4하고 해당되는 그런 인덱스, 대응되는 인덱스의 값을 서로 더해서 그 결과를 이렇게 출력해 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인덱스끼리 실제 더하고 빼고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 지금부터 이걸 한번 앞에 것까지 해서 한 뭐 2분 정도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나셨죠? 자, 이번에 그래서 이렇게 판다스에서 제공하는 1차원 데이터를 생성하는 방법, 그 다음에 1차원 데이터를 연산하는 방법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죠.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판다스에서 제공하는 1차원 저장 구조와 2차원 저장 구조를 뭐라고 하나요? 예, 그러시죠. 여러분들 1차원 저장 구조는 시리즈스라는 거고, 그 다음에 2차원 저장 구조는 데이터 프레임스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들 꼭 이걸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 이걸 굉장히 많이 사용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최대한도로 잘 앞으로 기억해서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판다스에서 1차원 저장 구조를 생성하는 방법을 말해 보시죠.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방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성하는 것들을 소개를 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스칼라 밸류. 그렇죠? 그 다음에 어레이 밸류, 그 다음에 딕셔너리,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다스의 1차원 저장 구조를 생성하는 방법을 여러분들 소개를 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번 파트에서는 판다스에서 제공하는 1차원, 2차원 저장 구조인 시리즈스하고 데이터 프레임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좀 더 아주 디테일하게 시리즈 데이터들에 대해서 여러분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제 1차원 데이터 저장 구조를 만들고 가공하고 그 다음에 또 접근해서 여러분들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1차원 저장 구조에 로 이제 사용되고 있는 시리즈 데이터에 대해서 데이터를 생성하는 방법, 그리고 데이터를 접근하는 방법, 그 다음에 데이터를 가지고 연산하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1차원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쉽게 가공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줄 수 있는 기능들을 잘 익혀서 향후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